이번 주는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는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AES 방식은 재래식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배운 DES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AES 방식은 재래식 방식이면서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재래식 방식으로서는 재래식 방식이라는 게 대칭키 방식을 의미합니다.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칭키 방식의 AES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커가 이것을 뚫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AES 기술이 이 암호화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ES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플레인 텍스트가 있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암호화 과정이죠. 그때 라운드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까지 이렇게 10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플레인 텍스트는 블락이 들어갑니다. 블락 단위로 들어갑니다. 블락. 블락 사이퍼죠. 블락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는 각각 라운드에 서브키가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키로부터 유도된 서브키가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서브키를 라운드에 들어간다 그래서 라운드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개의 라운드 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각각 라운드에 보면은 4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라운드 하나를 봅시다. 서브스티티브 바이트. 이건 바이트 단위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그 다음에 shift row. 이걸 row를 shift 하는데, 이거는 상세한 거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믹스 칼럼도 마찬가지고요. 믹스 칼럼. add 라운드 키는 여기서 내려오는 것과 키 값을 exclusive OR에서 다음 단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지고요. 복호화는 암호를 푸는 것은 반대 과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퍼 텍스트가 플레인 텍스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대 과정을 볼까요? 라운드 1이 여기서 복호화해서 과정이 반대 과정이니까 인버스 시프트로 인버스 서브 바이트 add 라운드 키 인버스 믹스 칼럼.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게 그 아까 했던 거와 암호화할 때 했던 거와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예. 그렇게 해서 복구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모양만 여기서 봤습니다. 즉 AES는 10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집니다. 10개의 라운드. 예. 자, AES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AES는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예. 발전된 그 암호화 표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건 뭐 고유명사니까요. 그래서 그 AES를 개발한 이유는 트리플 DES의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표에 트리플 DS가 있는데요. 트리플 DS를 보면은 키 사이즈는 DS의 3배, 368, 355, 168, 3배의 효과가 나지만은 블록 사이즈는 DS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블록 사이즈죠. 근데 DS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운드가 DS의 3배나 더 늘어납니다. 368, 3일은 3에서 48이 되죠.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데 트리플 DES에서는 48라운드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투샵 생각해 보세요. 예, DS는 16라운드만 뛰면 됐는데 트리플 DES는 48라운드를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수가 녹초가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48라운드까지 해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은 그 DS가 56비트 키 사이즈로 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브루트 포스 어택으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트리플 DS를 하면은 3배의 키 크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68비트의 키 크기 효과가 있어서 브루트 포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상당히 강한 대신에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그 시건장치 문에 열쇠를 잠그는데 자물쇠를 3개를 잠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3개를. 그러면 3개를 다 열어봐야 되니까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열려고 하면은 그만큼 어렵겠죠. 3개가 다 맞아야 되니까요. 근데 잠그고 문을 잠그고 나가고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48라운드만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한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블록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지금 긴 파일이나 뭐 이런 정보를 암호화를 하는데 단위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리플 DS가 너무 여기도 보면은 이제 파이낸셜 키 매니지먼트나
PGP나 SMIM이나 여기서 트리플 DS를 사용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메일 같은 거 암호화를 하는데 SMIM은 그 멀티미디어 정보가 들어있는 이메일입니다. 동영상, 사진 이런 게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트리플 DES로 블록 사이즈 64비트씩 잘라서 48라운드로 이렇게 암호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컴퓨터가 하지만은 내가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 암호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걸 찾고 있는 차에 그 벨기에 있는 그 벨기에 가톨릭 대학이라고 그랬죠. 루벤 가톨릭 대학에 암호를 연구하는 암호학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 빈센트 리멘 빈센트 이 사람들이 이 AES를 개발했습니다. AES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은 AES는 컨벤셔널 인스크립션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재래식 방식에 속합니다.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방식입니다. 트리플 DS, DS와 마찬가지로 AES는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기술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그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블록 단위로 암호화 처리하거나 복호화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블록이 128비트로 이루어지죠. AES는. 근데 그 블록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변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테이트.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트. 그 평분이 암호문으로 변해 나가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블록 단위의 데이터가 변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그 스테이트는 블럭이 이 128비트죠. 128비트. 그래서 128비트를 어떻게 블록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제 계산하기 편리하게 블록을 8비트씩 그러니까 바이트죠. 8비트씩 요게 앞부분이 4비트 뒷부분이 4비트 여기 있죠. 3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부분 0011 뒷부분 0010 이렇게 해서 한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로로 봐야 됩니다. 세로로 순서를 가로로 보지 않고 3, 2 다음에는 4,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순서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8비트니까 요 4개를 하면 요만큼이 32비트죠. 그게 우리가 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드. 4바이트죠. 4바이트. 워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스테이트는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지죠.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키값을 한번 볼까요? 키값. 키값. 키값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128비트의 키값입니다. 그래서 키값도 워드로 표현을 해요. 4개의 워드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워드는 마찬가지로 4비트, 다음에 4비트, 4비트,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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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84, 32, 32비트. 요 첫 번째 게 하나의 키 값의 하나의 첫 번째 워드가 되는 거고요. 요게 두 번째 워드, 요게 세 번째 워드, 요게 네 번째 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도 우리가 128비트 4개의 워드로 표현하고 키 값도 중간중간에 이제 키 값이 라운드 키로 바뀌죠. 그 라운드 키를 128비트 그 키 값으로 표현하는데 4개의 바이트를 하나의 워드로 해서 4개의 워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봅시다. 라운드 1부터 시작해서 암호하는데 1부터 시작 2, 3, 5, 9, 10까지 이렇게 1라운드를 거치게 되고요. 포커도 반대로 인버스 과정으로 1, 2, 3, 4, 5, 6, 7, 9, 10 이렇게 거쳐서 결국은 플레인 텍스트가 암호화되고 암호문이 평문으로 바뀌는 이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때 이 플레인 텍스트는 블록 단위로 암호화, 복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블록 랭스가 128비트입니다.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의 워드는 4바이트입니다. 키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값도 128비트로 이루어집니다.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키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키값이 여기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키값이 필요하죠. 4개의 워드가 필요합니다. 워드 0, 워드 1, 워드 2, 워드 3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1에 들어오면은 또 4개의 워드의 키값이 필요합니다. 변형된, 그게 이제 워드 4, 워드 5, 6, 7 이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라운드 9번에 워드 36, 워드 37, 워드 38, 39, 128비트 키값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라운드 10에 워드 40, 워드 41, 워드 42, 워드 43 역시 변형된 128비트 키값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키값에 대해서는 뭔가 44워드, 즉 이게 워드, 아이고 왜 이러냐? 워드 0부터 시작해서 워드 1 쭉쭉쭉 가서 워드 43까지 이게 총 44개의 워드가 필요한 거죠. 그 워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쭉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AES 128비트의 그 내부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프렌 텍스트는 요거죠. 네. 원래 키 값은 요겁니다. 128비트. 플랜 텍스트도 하나의 블록이죠. 요 오른쪽에 있는데요. 요겁니다. 예. 요만큼이 하나의 워드죠. 워드.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집니다. 4개의 워드. 키 값도 마찬가지죠. 키 값도 네 개의 워드로 이루어집니다.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 있죠?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워드 0, 워드 1 이렇게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라운드 제로는 이거 없죠. 서브바이트 없고, 시프트로 없고, 믹스 칼럼 없고, 오직 애드 라운드만 있습니다. 라운드 1은. 애드 라운드는, 요 키가, 초창기에는 처음 키가 그냥 그대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냥 그대로. 똑같죠? 예. 예. 요 부분이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애드 라운드 되느냐 하면은 요 플랜 텍스트 들어오는 거. 예. 요거하고 이게 익스클루시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익스클루시브화 하니까 이제 애드 라운드 키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 요게 만들어지죠. 요게 만들어집니다. 이만큼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라운드 1으로 들어가죠. 이게. 예. 다시 요놈이 스테이트가 되어가지고 라운드 1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브바이트를 한 내용이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row를 한 게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믹스 칼럼 한 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키 스케줄에 의해서 키 값이 요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이 익스클루시브 오화, 익스클루시브 오화한 결과가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라운드 2, 라운드 3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콘스탄트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라운드 제로. 초기 라운드. 초기 라운드는 애드 라운드 키밖에 없습니다. 라운드 1부터 라운드 9까지는 모두 다 각 라운드마다 서브바이트, 시프트로, 믹스 칼럼,
애드 라운드 키를 다 갖고 있고요. 라운드 10은 서브 바이트 시프트로 애드 라운드 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드 라운드 키는 키 값과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가 있겠죠. 128비트 블록이 있겠죠. 그게 그 키 값과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를 시키는 과정이 애드 라운드 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라운드 1, 여기 그 익스클루시브 오어 된 값이 라운드 1으로 들어오고요. 요게 이제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서브 바이트하고 시프트 로우하고 믹스 칼럼하고 해서 또 다음에 유도된 라운드 1 키 이것과 믹스 칼럼한 결과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합니다. 그게 애드 라운드 키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에 스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운드 1을 통해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라운드 9까지 진행하고 라운드 10을 마치게 되면은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자료를 또 비슷하게 표현한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AES에서는 그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블록이나 스테이트나 키 값을 매트릭스로 표현합니다. 매트릭스로. 원래는 시리얼한 이런 데이터죠. 시리얼한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8비트 그 블록도 이렇게 워드 1, 워드 두 번째 워드, 세 번째 워드, 네 번째 워드 이렇게 32비트씩 하나의 워드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키 값도 워드 1, 2, 3, 4, 4개의 워드로 이렇게 키 값을 표현합니다. 원래는 이 데이터 값은 128비트는 이런 값이죠. 8비트씩 16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키 값도 8비트씩 16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원래는 이런 값을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표현을. 그래서 키를 유도하는 이제 이니셜 블록에서는 키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128비트 키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익스클루시브 애드 라운드 키가 이루어지고 그럼 스테이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이니셜 블록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키 스케줄에 의해서 요 처음 키가 이니셜 라운드에 라운드 제로에 사용했던 요 키 값이 라운드 1에 사용되는 128비트 키 값이 유도가 되고 또 라운드 2에 유도가 되고 라운드 3에 유도가 되고 라운드 10까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1을 거치면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라운드 2를 거치면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스테이트가 암호화가 완료된 128비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키 값은 키 값이 워드가 워드 0부터 시작해서 워드 1, 워드 2, 워드 3, 그 다음에 워드 4, 워드 5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워드 43까지 가죠. 그래야지만이 11번을 키값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11번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워드 값은 워드 i가 되고 이때 i는 0부터 43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 예. i가 0부터 43까지. 그래서 초기에 뭐가 주어지느냐면은 이게 주어지죠. 워드 0에서 워드 3까지. 초기 라운드에서 써먹는 키가 초기에 주어지는 키입니다. 워드 0, 워드 1, 워드 2, 워드 3. 요 128비트가 초기에 주어지면은 이제 각 라운드마다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라운드 1에는 요거로부터 유도된 워드 4, 5, 6, 워드 7 요게 만들어져서 라운드 1에 이용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워드 I 번째 워드. 이 워드 I 번째 워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i라는 숫자가 I 번째 i가 4의 배수가 아니면은 워드 i는 워드 i-1과 워드 i-4 간의 익스클루시브 OR로 정해집니다. 4의 배수가 아니면요. 한번 볼까요? 워드 5를 한번 볼까요? 워드 5. 워드 5는 이 워드 5죠. 워드 5. 워드 5는 i가 5죠. 그럼 i가 5면은 i-1은 4죠. 그러니까 워드 5는 워드 4와 그 다음에 i-4 5 빼기 4는 워드 1이죠. 워드 1의 익스클루시브 OR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4의 배수가 아니면은 5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wi-1, i-4의 익스클루시브 OR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워드 5는 바로 전 이 워드 그 다음에 i-4 이 워드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이거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워드 5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i가 4의 배수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i가 4의 배수면은, 4의 배수면은 좀 복잡합니다. 4의 배수면은요. 4의 배수면 일단 4의 배수인 경우에 워드 4를 볼까요? 워드 4를 어떻게 만드느냐 봅시다. 4는 4의 배수죠. 워드 4는 먼저 i-1을 그러니까 워드 3이죠. 워드 3을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합니다.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한다는 것은 이 워드 i-1이 사실은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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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로 이루어졌다고 있다고 하면은 이 A, B, C, D가 각각 8비트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제 키값 워드가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지죠. 여튼 키값 워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만약 이게 워드 4라고 합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워드 4라고 합시다. 요게요. 그러면 워드 i-1이 만약에 원래 이게 8비트 값이 그냥 편의상 써놓은 겁니다. A이고, 그 다음에 8비트가 B이고, C이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워드 3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워드 3. 그러면은 요 A, B, C, D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B, C, D, A로 요거를 순서를 B, C, D, A 이렇게 먼저 바꿉니다. 이렇게 요런 워드로 먼저 바꿉니다. 요 워드로요.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티튜션 과정을 거쳐요. 서브스티튜션은 S박스를 이용합니다. S박스는 뭐냐면은 이 그림처럼 여기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여기 16개의 그 값과 가로 16개 항과 세로 16개 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걸 substitution을 여기서 B 값을 어떻게 하냐면 B 값은 사실 이게 뭔가 8비트 값입니다. 이게 사실은 B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비트 값이죠. B라고 합니다. 이게 B. 그러면 이 B 값을 어떻게 서브스티튜션 하느냐. 이게 예를 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B 값이 요 앞에 4비트가
8이고 요 뒤에 4비트가 헥사데시말로 B라고 하면은 이 S박스에 가서 요게 8이고 요게 B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만나는 지점에 S박스에 저장하고 있는 값이 3D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B 값이 원래는 8B였는데 여기에 S박스를 통과시키면은 S박스에서 substitution을 하면은 이 값이 뭐로 바뀌느냐? 3D로 바뀌는 겁니다. 3D로. X박스가 가리키는 3D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린다엘이라는 사람이 이 S박스의 내용, 어떻게 바꾸라 하는 이 내용을 S박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요 C 값도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 S박스를 통해서 다른 8비트 값으로 바꿔주고 D 값도 S박스를 통해서 다른 8비트 값으로 바꿔주고 요 A 값도 S박스를 통해서 다른 8비트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바꿔주고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exclusive OR을 하는데 I-1, I-4 지금 우리가 W4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W4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W4 S박스 교체한 내용이 뭔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W4의 I-4는 W0죠. 그래서 W0와 S박스를 통과한 이 내용과를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합니다. 이 익스클루시브한 값에다가 뭐를 플러스 하느냐 하면은 r콘 값을 플러스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라운드 콘스탄트란 겁니다. 라운드 콘스탄트를 여기 플러스해서 이것도 이제 그 린다엘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콘스탄트를 R4를 만들어냅니다. R4.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는 이 W0, W1, W2, W3가 주어져 있지만은 이게 i가 0부터 43으로 가면서 그때 WI 값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전 값에서부터 다음 값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전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볼게요. W4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W0, W1, W2, W3 128비트 초기 키값은 라운드 제로에 적용하는 키값으로 초기에 주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W4를 구합니다. W4를 구해내려면은 이게 W4가 이제 라운드 1에 사용되는 첫 번째 워드인데요. 이걸 구하려면은 이제 이게 i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봐서 이게 4의 배수니까 먼저 퍼뮤테이션을 합니다.
i-1을 그러니까 w3 요거죠. 요거 요 32비트 값을 퍼뮤테이션 합니다. 퍼뮤테이션 하면은 요게 09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고 CF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4F, 3C 이렇게 퍼뮤테이션이 됐습니다. W3이요. 그 다음에 이제 S박스를 통해서 교체를 해야죠. 자, 먼저 CF를 교체를 해봅시다. S박스를 통해서. C가 여기죠. 그 다음에 Y축으로 X, Y, 약간 뭐 반대로 되어 있네요. 축이 어쨌든 간에 Y가 F를 찾아야죠. F. 요거죠. 그래서 만나는 값은 여기 보면은 확대해 놓는 건데 8A입니다. 그러면은 요 8A 값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예. 똑같이 09 볼까요? 0이고 9. 요 9. 여기 만나는 점이 01입니다. 01. 그래서 요거는 01로 교체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교체해주고 이것도 교체해줍니다. 자, 교체가 다 끝났으면은 요거를 갖고 오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i-4 i-4를 가져옵니다. i-4는 요거죠. W0죠. 예. 그래서 W0를 여기 갖고 옵니다. 2B, 72, 1로 16. 요게 32비트입니다. 그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또 아까 내가 플러스라고 썼는데 또 익스클루시브 OR 하는데 라운드 콘스탄트 R4 R4가 R콘 값이 여기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0, 1, 2, 3 1, 2, 3, 4 여기 있죠. 요 값을 갖고 와서 exclusive OR을 한 결과가 여기에 결과적으로 W4가 되는 겁니다. 네, W4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또 반복인데요. 만약에 4의 배수가 아니면은, 4의 배수가 아니면은, WI-1과 I-4의 익스클루시브 OR로 끝냅니다. 그래서 W5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구체적으로 이게 i가 4의 배수가 아니었다면은 I-1이 바로 전거를 끄고요. I-4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전거가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이것과 이것을 익스클루시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온 게 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주어져 있는 초기 키값 128비트 W0, W1, W2, W3로부터 W4, W5, W6, W7을 유도해서 라운드 1에 사용해 먹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유도해서 라운드 2에 사용하고 또 계속 유도해서 128비트를 라운드 3 이용하고 마지막에 유도된 값 W40, 41, 42, 43 이 128비트 값을 라운드 10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주어진 키 값은 이거지만 128비트지만은 여기로부터 결국은 W4, W5 쭉 가서 W43까지 이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라운드에 해당되는 128비트 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서브 바이트, 서브스티튜트 바이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는 서브스티튜션입니다. 그 다음에 shift row. shift row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로우로 봐야 됩니다. 로우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순서가. 그 다음 거는 여기 DA가 앞으로 나오고 76이 제일 뒤로 가버립니다. 이 세 번째 로우는 31이 제일 앞으로 나오고 역시 ED가 제일 뒤로 가버리고요. 여기는 마지막에 있던 7, 8이 제일 앞에 나오고 3, 3이 제일 뒤로 갑니다. 이렇게 로우를 시프트 시키는 이 과정이 시프트 로우고요. 그 다음에 믹스 컬럼은 이제 여러분들 좀 나중에 이제 다시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애드 라운드 키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substitute byte 이거는 우리가 키 값을 모드를 만들어낼 때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이 state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만약에 state 정보가 이런 게 이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라운드로 넘어왔으면은 각각 바이트에 대해서 S박스 substitution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9다. 그러면은 여기 1, 그 다음에 9 가르쳐 놓고 19 가르치는 값이 여기 D4죠. D4죠. 그래서 이 D4 값으로 이 값이 D4가 됩니다. 그래서 19가 이 D4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바이트에 대해서 합니다. 이거 하나 더 볼까요? 08 봅시다. 08. 마지막 거. 여기 0, 8, 30이죠. 30으로 바뀌었습니다. 30. 이렇게 일단 서브스티튜트 바이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리 방법이 Shift Row입니다. Shift Row. Row. Shift Row는 요게 이제 있다고 하면은 스테이트로서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첫 번째 로우는 그냥 그대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 번째는 27이 제일 뒤로 갑니다. 세 번째는
Shift 해서 98이 제일 뒤로 가고요. 이게 제일 뒤로. 세 번째는 Shift 해가지고 30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테이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로는 그냥 그대로 하고요. 두 번째 로는 1바이트 로테이트 시키고요. 2바이트 로테이트 시키고요. 마지막은 3바이트 로테이터를 시키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변환 과정의 세 번째 과정인 믹스 칼럼, 믹스 칼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믹스 칼럼은 이 AES 알고리즘 중에 컨스탄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수 매트릭스 값이죠. 여기에 스테이트의 그 워드에 해당되는 x, y, z, t 각각 워드에 해당되는 값을 매트릭스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곱해진 값이 이 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진 값이 이 값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진 값 더해진 값이 이렇게 되고요. 매트릭스 이퀘이션입니다. 이렇게 한 값이 이 값이 됩니다. 이 과정을 스테이트의 그 모든 워드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믹스 칼럼. 자,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 스테이트가 이거였다고 합시다. 128비트 값이. 그리고 이 상수 매트릭스 값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매트릭스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그 첫 번째 워드 이거부터 먼저 갖고 와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게 만들어져요. 요게 만들어지면은 요 값을 여기에 갖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반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워드가 여기에 오고 또 값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에 갖다 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갖다 놓고 계산을 해서 여기에 갖다 놓고 마지막 이거에 대해서 갖다 놓고 이 매트릭스와 곱하기를 해가지고 나온 값을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기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믹스 칼럼이 완성됩니다. 믹스 칼럼. 그리고 이제 각 라운드마다 마지막 단계로 이 애드 라운드 키가 있죠. 키 각각 익스클루시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가 있고요. 이 해당되는 라운드에 사용할 128비트 키 값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W0부터 시작해서 W1 쭉쭉쭉쭉 유도돼서 W43까지
이게 유도된 거죠. 해당되는 중간에 이제 라운드에 해당되는 키 값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여기 첫 번째 워드와 첫 번째 워드를 여기 갖고 오고요. 또 키 값의 첫 번째 워드를 갖고 와서 exclusive OR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요거죠. 요거죠. 요것을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요거하고 해서 만들어진 값을 또 여기에 다음으로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거 해서 나온 값을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요 add round 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암호화할 초기 블럭이 있습니다. 128비트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키 값이 있습니다. 128비트 초기 키 값이 있으면은요. 이것이 이놈이 라운드 제로에서 이것과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죠. 그 결과가 이게 나온 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라운드 1으로 들어갑니다. 이 값이 이걸로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substitute 한 값이 이 값으로 바뀌고요. 예를 들어서 19는 뭐 D4로 바뀌고 E9은 뭐 E로 바뀌고 이게 이제 S박스를 통해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게 Shift Row 한 게 이겁니다. 볼까요? 마지막 보면 이게 30이 제일 앞에 이렇게 왔죠. Shift Row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믹스 칼럼을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과 또 이 라운드 1의 키 값이 이 exclusive OR를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곧 라운드 2에 들어가는 이 값이 됩니다. 또 shift 바이트 하면은 이 값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은 암호가 완성되는 겁니다. 라운드 10까지 하면은 암호화 과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라운드 9까지는 똑같죠. 라운드 9까지는 똑같이 합니다. 라운드 10에 오면은 라운드 10은 여러분들 요 믹스 칼럼이 없어요. 요게 없고요. 여기서 Shift Row에 의해서 나오는 값, Shift Row에 의해서 요놈을 Shift Row 하니까 요게 바뀌었죠. 요것과 이 라운드 키, 10라운드의 라운드 키, 요거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합니다. 라운드 10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웃풋이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128비트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의 그림으로요. 그래서 AES 인크립션 라운드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먼저 뭐 그전 단에서 넘어왔던 128비트 스테이트 값이 있죠. 워드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자, 그게 먼저 substitute S박스를 통해서 substitute가 되면서 일단 스테이트가 바뀌죠. 4개의 워드가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row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이거는 뭐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매트릭스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te가 만들어지면은 shift row에 의해서 state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mix 컬럼을 통해서 mix 컬럼 함수는 아까 공부를 했죠. 예. 또 이 state가 이렇게 4개의 워드가 바뀐 값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것을 해당되는 라운드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배웠죠. 그 128비트 라운드 키로 각각 바이트별로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4개의 워드로 이루어진 스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이게 한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AES 인크립션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4주차 AES에 관한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여기서 하나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달 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알겠지만은 그 3주차도 그렇고 4주차도 그렇고 양이 조금 짧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그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DS, AES 뭐 이런 것들을 실험을 1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라서 실험을 그렇게 못하고 이 이론 강의가 기본적인 암호화 방식에 대한 이론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그 실험을 몰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몰아서 하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을 잡아가지고 한 7개 정도의 실험을 그주는 실험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론 강의 부분이 조금 이제 짧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험을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실험은 몰아서 같이 합니다. 예.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바와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점, 예. 고지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